스포츠 엑스파일의 초동철입니다. 자, 어제 이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달 21일하고 26일에는 북중미 월드컵, 북중미 월드컵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2026년에 열립니다. 여기에 출전할 대표 선수를 선발하게 됩니다. 자, 그 정혜성 전력 강화위원장이 그 크리스만 감독이 그만두고 나서 1년도 안 돼가지고 전격 해임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월드컵 사령탑을 누구 할 것이냐 굉장히 고심과 고심 끝에 맨 처음에는 정혜성 그 전력 강화위원장 그 밑에 이제 그 위원들이 10분이 계십니다만은 당초는 그 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간단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외 외국 감독을 쓸 것이냐 아니면 국내 감독을 쓸 것이냐 이것도 결정을 못했지만 대체적으로는 국내 감독으로 이제 좁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홍명보 울산 현대 감독이 아마 제1순위였던 것 같고요. 뭐 홍명보 감독은 2012년 런던 올림픽 대회 때 축구에서 동메달 따냈잖아요. 아시아에서 동메달 따낸 거는 그 68년 멕시코 올림픽 대회 때 일본에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K리그에서 2년 연속 울산 현대를 정상으로 이끈 감독이 홍명보 감독. 아주 카리스마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김학범, 그러니까 지난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아 경기 대회 때 그 축구에서 금메달을 이루어낸 김학범 감독. 그 다음에 이제 FC 서울의 김기동 감독.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최영수 감독 얘기도 나왔고, 최영수 감독은 지금 팀을 맡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박항서 이 베트남의 감독. 여러 감독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홍명보 감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오는 5일에 3월 5일에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8강전에서 전북 현대와 맞대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즘 그 서포터스들 그러니까는 그 뭐 울산 현대 서포터스들이라든가 뭐 다른 그 서포터스들 그는 옛날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홍명보 감독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그 울산 현대 서포터스들이 트럭에 그 이 전광판이 있잖아요. 여기에 절대 그 홍명보 감독은 대표팀 감독을 뽑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이로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정혜성 강화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결국은 그 감독을 정하지 못하고 임시 그 이달에 있을 태국과의 두 경기를 치를 수 있는 그 황선홍 감독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어요. 황선홍 감독은 지금 축구협회 소속이고 파리 올림픽 그 지금 그 다음 달에 그 카타르에서 23세 이하 아시안컵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3위 안에 들면은 그 우리가 10회 연속 올림픽 축구에 출전 티켓을 따낸단 말이죠. 그래서 정혜성 그 전력 강화위원장이 황선홍 감독을 부담이 없죠. 황선홍 감독을 임시 감독으로 선임을 해서 5월 달에 북중미 월드컵을 맡을 사령탑을 그 선임하겠다, 선정하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정혜성 전력 강화위원장이 황선홍 23세 이하 대표팀 감독을 임시 그 사령탑으로 선임을 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정혜성 그 전력 강화위원장은 아주 인성도 훌륭하고 제가 잘 압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대회 때 우리가 16강까지 갔잖아요. 그때 감독이 이제 허정무 감독 밑에 수석 코치를 했거든요. 그 2000년 또 한일 월드컵 때 히든 감독 코치도 했고요. 또 전남 들어가면서 감독 올 때 제가 특강도 해준 적도 있고요. 또 그 베트남 가서
클럽 팀도 맡았고요. 아주 정혜성 전력광화위원장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는 걸 저는 아는데, 그래서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 그 대표팀 그 선정에 있어서 그 조건을 8가지가 내놨어요. 그걸 보니까 전술적 이 역량, 이 첫 번째로 보네요. 전술적. 아마 그 클린스만 감독이 지난번 잘못했죠. 1년도 안 돼가지고 그만두고 지난 요르단전 아시안컵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술이 없어요. 그 손흥민 선수가 연장전을 2번 하지 않았어요.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뭐 이렇게 연장 2번 한 건 처음이라고 그래요. 전술적 역량, 2번째가 선수 육성 능력, 3번째가 지도자의 그 경력, 그다음에 4번째가 그 소통 능력,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중요하죠. 소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난번 크리스만 감독이 그렇게 그 요르단전에 준결승전 앞두고서 그 주장인 손흥민 선수하고 이강인 선수가 멱살을 잡고 이렇게 싸울 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져요? 난 이런 거는 처음 보는데. 그 소통 능력 4번째, 5번째가 사단을 꾸릴 수 있는 능력, 8번째가 성적을 낼 수 있는 능력,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제가 보기엔 뭐 평범한 얘기인데 실질적으로는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계적으로 그 지도자, 코치, 감독이 갖춰야 할 조건이 7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7C입니다. 7가지. 다, 근데 왜 C냐면 이 영어로 알파벳 C로 시작돼요. 첫 번째가 캐릭터입니다. 인성이에요. 인성이 첫 번째입니다. 인성에는 3가지 요소가 있어요. 많이 알아야 돼요. 지, 정, 사랑도 가져야 되고 뭐 이런 느낌은 정, 의리, 응? 그다음에 예의, 이런 지정의가 3대 요소가 인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인성이 제일 중요해요. 지도자라면 2번째가 캐파시, 재능은 다. 3번째가 그 커미트먼트, 희생, 감독이 희생해야 돼. 4번째가 배려, 5번째가 컨피던스, 자신감, 확신, 6번째가 커뮤니케이션, 소통, 7번째가 컨시스턴스, 획일성. 이것이 전 세계가, 전 언론이 이미 보도됐던 지도자의 꼭 갖춰야 할 능력이 바로 7가지입니다. 그 7C입니다. 근데 이거 공부해야죠. 공부 안 하면 안 되죠. 지금 그렇잖아요. 사실은 지금 현역 지도자들이 똑같아요. 그냥 어릴 때부터 그 종목에 잘한다 해가지고 대표 선수가 되고 나이 먹고 은퇴해서 지도자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이런 8가지의 결국은 황선홍 감독이 그랬던 부담 없이 갖춰져 있다라고 이제 본 것이죠. 자, 이제 황선홍 감독이 큰 짐을 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달에 태국과의 경기, 여러 가지 태국과의 경기는 전술 전력 면에서 우리가 앞서 있죠. 우리가 우세합니다만은 축구라는 걸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축구라는 것을 발로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요르단과의 경기에서 우리가 요르단한테 0대2로 지리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예선전에서 2대2로 비겼잖아요. 우리가 그때 지난달에 우리가 FIFA 랭킹 23이고 요르단이 87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졌잖아요. 비기고 지고 말이죠. 자, 이러다 보니까 과연 황선홍 감독이 임시 감독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고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코치 5명을 이미 선발을 했죠. 여기는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하고 결국은 황선홍 임시 감독하고 얘기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벤트 감독 밑에서 수석코치했던 마이클 길, 우리나라 캐나다 국적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사실은 작년에 클리스만 감독이 감독되면서
잘라버리고 차두리 선수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잘못된 거죠. 그래서 다시 마이클 김블 수석 코치로 그 정혜성 전력 강화위원장이 바로 그 황선우 감독을 도와주도록 했고요. 수석 코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용형 16세 이하 남자 코치, 그리고 그 정조국 뭐 아주 유명한 대표 선수였고 제주 감독 대행도 했고 제주 코치도 했고요. 그다음에 골키퍼 코치로서 김일진 코치, 피지컬 코치로 이재홍 씨. 그러니까 그 황선홍 감독 밑에 5명의 코치를 두는 걸로 되어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 3월 11일에 태국전에 출전할 대표 선수 26명 정도를 발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거기에 이강인 선수가 포함될 것이냐 하는 것이 최대 관심이고요. 뭐 황희찬 선수는 부상 때문에 결국은 제외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황선홍 감독이 지난 3월 1일에 K리그가 개막을 했잖아요. 그래서 부지런히 이제 그 K리그를 쫓아다니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딩크 감독이 2002년 그 한일 월드컵 대회 때 우리가 4강 이끌 때 히딩크 감독이 그때 당시에 최고의 선수 누구 있어서 이동국 선수, 고정 선수 있잖아요. 그 선수 뺐잖아요. 설기현 선수, 뭐 이을령 선수가 그때 이름이 있었는데 이름이 없었거든요. 새로운 선수를 갖다가 발굴하는 것이 히딩크 감독이거든요. 황선홍 감독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참 열심히 그 황선홍 감독이 K리그를 물론 알죠. 알지만 직접 눈으로 봐서 K리그를 보면서 새로운 선수를 좀 자기 마음속으로 좀 보고 있는데, 과연 다음 주 월요일 3월 11일에 과연 그 어떤 선수가 태국전에 그 출전할 수 있을런지, 3월 11일 그 대표 선수가 선발되고 3월 18일에 소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월 20일 저녁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북중미 월드컵 그 태국과의 경기 3차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1차전 싱가포르 5대0으로 있고 중국을 3대0으로 이겼잖아요. 자, 이런 점에서 그 임시 국가대표 감독으로 황선홍 감독이 선임이 돼 있고, 올해 그 북중미 월드컵 대표팀 감독이 선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과연 이강인 선수가 필요한데요. 이강인 선수가 지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낼 것 같아요. 지금 뭐 이강인 선수에 대한 그 뭐 가짜 뉴스도 굉장히 많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 시간에는요, 이강인 선수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래서 일반 축구 팬, 그리고 신치용 그 이 배구 감독도 지냈고 진천 선수촌장을 지냈던 신치용 감독, 그리고 축구 그 출신 회장도 전화 연결해서 세 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강인 선수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강인 선수를 뭐 영구 퇴출시켜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뭐 하여튼 그러나 이강인 선수 이제 23살입니다. 아마 굉장히 이강인 선수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이제 23살인데 어렸을 때부터 잘 했더라면 이강인 선수가 제주도 있고 뭐 축구 천재였던 이강인 선수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내일 이 시간에는 이강인 선수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라는 각층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무조건 건강하십시오.